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앳되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의뢰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정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 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의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란희 감독이 2021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휴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5년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년 노동자 제복의 며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짧은 휴가가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농성 중일 때 양육자 없는 집을 저들끼리 지켰던 어린 두 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휴가란 노동을 잠시 쉬는 것이지만 제복의 휴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 예치금을 마련하고 작은딸의 점퍼를 사주기 위해 제복은 친구의 목공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에는 제복보다 한참 어린 노동자인 준영이 있습니다. 휴가와 3학년 2학기는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마주하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이란희 감독의 시선이 각기 다른 인물을 따라 움직이며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경우라 해도 좋을 겁니다. 마침 휴가 속 준영을 연기한 배우 김하석은 3학년 2학기에서는 주인공의 현장 사수인 송대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연결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준영은 현장 실습 나온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제복이 이미 지나온 젊은 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버티던 청년들은 어느 날 제복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천막을 세우고 긴 농성에 돌입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외면 속에 권익보호를 목청껏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늘을 조명하는 이란희 감독의 영화는 일상이 파괴된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전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창우의 일상에는 평범하지만 작은 기쁨과 긍정으로 반짝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의 날들이 그렇단 말이죠. 첫 월급으로 실습급여 60만 원을 받은 날, 창우는 그 돈을 가족들에게 씁니다. 막내 동생이 소원하던 브랜드 치킨을 사주고 고장난 이어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동생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합니다. 19살.
아직 자기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의 이사 같은 집안일에 관여하는 상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장남인 창우는 당연한 의무인 듯 받아들입니다. 홀로 일하며 새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던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창우를 뿌듯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물들을 위해 종종 공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발휘합니다. 일상의 짤막한 수다가 이뤄지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 마주보고 함께 컵라면을 호로록 먹는 편의점, 창우가 홀로 조용히 기타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 안은 노동하지 않는 존재로서 아이들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크게 한번 뒤바뀌는 분기점에는 성민의 학교 선배이자 다른 공장의 청년 노동자이던 수호의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란희 감독은 산업재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부고를 구체적 묘사를 통한 하이라이트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장래 예절을 채 익히기도 전의 나이.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에 다녀온 아이들은 또래의 죽음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하죠. 수호의 죽음은 아이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희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